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 처리반에게 맡겨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 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협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당초 여야 합의안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국은 파행 상태고 국회는 공전하고 사회는 어수선합니다. 이 나라가 아직 4월 16일이라는 시간에 멈춰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태로 추석을 맞아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한 나라의 구조를 세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 차원입니다. 둘째는 정치체계, 말하자면 정치권입니다. 셋째는 시민사회입니다. 이렇게 세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자세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차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비극이 우리 앞에 던진 과제가 무엇인지 새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념이 된 것이 있습니다.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가 낳은 비극이 바로 세월호 참사다. 우리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 물질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공포인지 실감케 했습니다. 그런 공포 때문에 이웃만을 추구하는 이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 국가의 부재, 국가의 무능이 빚은 비극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 제기들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국가의 역할에 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국가 체제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이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체제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국가를 지배하는 지배 엘리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성장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바탕을 두고 폭주하는 국가에 제동을 거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국가를 근본에서 바꾸고 있는 것입니까? 이걸 한번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변화 욕구가 크면 당연히 국가가 그 변화 열망을 수용해서 스스로 국가가 달라지고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현재의 국가 체제는 수용 능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국가를 향한 열망과 현재의 국가 간의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럴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가 이 열망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포용력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전진적으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 사이에서의 열망과 기대를 국가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말하자면 국가 맞춤형 해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은 국가 권력을 고치지 않고 국가 맞춤형 해결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 해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현상 유지 해법을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특별한 의미가 돼서 특별한 사건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건을 할 때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특별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거는 집권 세력이 아닌 제3자가 세월호 진상조사 과정에서 기성 권력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게 되면 자칫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국가 권력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일상적인 해법을 추구한다고 봅시다. 이건 집권 세력에 주는 부담이 적습니다. 평상시의 해법, 일상적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기득권 세력입니다. 따라서
일상화된 문제로 다루면은 집권 세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분류했었는데 그거는 바로 이 참사를 일상화하고 일상적 사건으로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권에서는 2001년 9.11 테러 때 미국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엄청난 비극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했는데 왜 우리는 세월호 참사 문제로 일상 복귀를 안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이 9.11 테러를 맞이했을 때 열흘 만에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당부를 한 말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쇼핑을 하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당시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 시장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전합니다. 마음껏 쇼핑하시고 뮤지컬도 관람하십시오.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일상 복귀 이론인데 이거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책임진 사람들이 자신감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불안이 오히려 나라를 흔들 것을 우려를 한 것이고 사실 불안 조성은 테러를 한 그 미국의 적이 노리는 게 미국을 혼란시키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속하면 안 된다. 일상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미국이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힘, 미국이 할 수 있는 복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이런 불안을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불안, 새로운 비극을 낳지 않도록 사후 대처할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걸 과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는 국가와 시민 간의 신뢰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상 복귀가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한다면 대통령이 정부가 그런 제안을 시민들에게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꺼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일상으로 복귀한 뒤에 일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특별한 사건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거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은 대통령의 요청대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9.11 테러 때 미국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국가와 시민 관계에 그런 신뢰감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일상 복귀라는 것은 이 세월호 참사를 빨리 시민들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세월호 참사가 던진 국가적 의제를 왜곡하고 축소할 것이라는 이런 의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터무니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당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와 같은 유형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세월호 참사 정도는 교통사고 처리반이 알아서 정리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지 그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서 무슨 특별한 조사 방법을 둬서 다뤄야 될 문제냐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시민이 서로 의심하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여야 정당이 나서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서 국가의 수요 한계선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의 국가 체제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국가가 시민의 요구를 담을 수 있도록 함량을 높여야 합니다. 물론 당장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면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 그리고 국가 능력의 한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균형점을 찾아 나서야 할 여당이 망부석처럼 한쪽 구석에 말뚝처럼 박힌 채 움직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압력은 이런 여당을 향해서 계속 가해지고 있었고 여당은 버티고 무너진 것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것은 여당이 아니라 약한 야당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국가가 실패한 데 이어서 정치가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모두가 패자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당은 세월호 가족을 직접 상대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준비 없이 나왔기 때문에 협상 진전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가족대로 낯선 언어를 구사하는 외계인과 대화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절망하고, 그렇게 소득 없는 평행선을 긋는 대화와 협상을 지켜보는 시민들 역시 절망하고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한계를 드러내고 여당은 경직되어 있고 야당은 무기력해졌습니다. 이 결과 시민사회에서 세월호 가족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가, 정치 체계가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사회입니다. 시민사회가 건강하다면 시민사회의 이 건강성을 토대로 국가와 정치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월호 가족이 홀로 되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날카롭게 발톱을 세우고 세월호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뒤를 캐고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민적 교양, 동료 시민의 예의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다른 부족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유일하고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마치 그런 원시 부족 사회 같은 행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무너졌죠. 정치 작동하지 않죠. 시민사회는 아수라장입니다. 삼중의 붕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는 한국의 세 차원 모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정치권은 속수무책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병약적인 행태가 난무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 국가, 정치, 사회를 바꾸자고 한마음으로 다졌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저 멀리 아득한데 진상조사 방법 하나 두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